은퇴하신 우리 아버님이 요즘 너무 우울해하세요. 모임에 나갔다 오시면 항상 기운이 없으시고 통장 잔고가 자꾸 줄어드는데 모임 때문이라고 하시네요. 최근 한 40대 직장인이 상담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고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잠깐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람들을 만나면 즐거워야 하는데 왜 요즘 장년층들은 모임에 나갔다 오시면 더 우울해지실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충격적인 보고서를 보면 은퇴 후 우울증 진단을 받은 장년층 중 무려 73%가 부적절한 모임 참석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교 고령화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은퇴자의 평균 모임 참석 횟수는 한 달에 8.3회. 그런데 이 중 62%가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아니, 사람 만나는 게 뭐가 그리 나쁘다는 거야? 외롭게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모임은 분명 우리 인생의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장년층들의 자기 피해액이 3,200억 원을 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노인병학과 김성태 교수는 부적절한 모임 참석이 노인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수많은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과 의학계, 심리학계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모임 6가지입니다. 특히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임은 최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어르신들의 가장 흔한 원인과 직결되어 있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5번째로 말씀드릴 모임은 겉으로는 매우 고급스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서서히 갉아먹는 무서운 모임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퇴 후 절대 나가면 안 되는 6가지 모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입니다. 어머, 당신은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라면서요? 우리 아들은 아직 과장인데 손주는 스카이 대학 갔다면서요? 어쩜 부럽네요. 명품백이 잘 어울리시네요. 연금으로도 저런 걸 사시나 봐요? 이런 대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축하와 칭찬을 가장했지만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시기심이 느껴지시나요?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심층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모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비교와 시기가 꼽혔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어르신들 중 68%가 6개월 이내 불면증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민서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런 모임이 특히 위험할까요? 첫째,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이 되고 과시하게 됩니다. 나도 뭔가 자랑할 게 있어야 하는데 다음엔 더 비싼 옷을 입고 가야 하나? 음식점도 더 고급스러운 데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둘째, 가족 관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승진을 못하니? 옆집 아들은 벌써 집을 샀다던데. 모임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무심코 자녀들에게 전해지면서 소중한 가족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연구 결과 이러한 감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우울증 위험이 3배, 고혈압 위험이 2.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모임 후 감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대화의 주제를 관찰해 보세요. 자녀 자랑, 재산 자랑, 명품 자랑이 대화의 중심이라며 그 모임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당당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요즘은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건강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임을 찾아야 할까요? 취미나 관심사 위주의 모임을 추천드립니다. 등산, 독서, 그림 그리기, 원예 등 공통의 관심사로 모이는 곳에서는 비교나 시기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많이 겪고 계신 문제인데, 모임이 끝나고 나면 영문도 모른 채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모임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모임은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머나, 우리 아들이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며느리가 또 어떻게 나를 서운하게 했는지 들어보세요. 옆집 김 씨네는 얼마나 잘 사는지 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한숨으로 시작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불평불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모를 죄책감에 빠져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시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남의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놀랍게도 한국노인복지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에너지 소진형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이상훈 교수는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고 이는 판단력과 기억력 감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모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에너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를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데 다 써버린다면 과연 나의 행복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둘째,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의 연구 결과 에너지 소진형 모임에 주 2회 이상 참석하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평균 23% 더 낮았다고 합니다. 셋째, 가족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모임에서 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가정의 분위기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줘야 하나?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쌓일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임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건강한 바쁨을 만드세요. 요즘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을 꼭 지키고 싶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의 건강한 핑계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둘째, 명확한 시간 제한을 두세요. 2시간 정도만 있다가 가야 할 것 같아요. 미리 시간을 정해두면 에너지 소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화제 전환을 연습하세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참 좋죠? 힘드신 일이 많으시네요. 저는 요즘 이런 취미를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김영철 교수는 화제 전환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어떤 모임을 찾아야 할까요? 서로의 이야기를 균형 있게 나누고 만난 후에도 가벼운 미소가 지어지는 모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모임을 찾으세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많이 빠지시는 함정인데 최근 응급실을 찾은 어르신들의 주요 원인과 직결된 매우 위험한 모임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지.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마셨는데 뭐. 오늘만 특별히 한 잔 더.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한 잔이 당신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노인의학회의 최근 연구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젊었을 때보다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영향이 3배나 더 강하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김민수 교수는 노년기의 음주는 20대의 음주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험이라며 한 번의 과음이 돌이킬 수 없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은퇴자의 음주 관련 질병이 최근 5년간 47%나 증가했고 그중 62%가 친목 모임에서의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첫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둘째, 심장질환이나 위장질환이 있는 경우. 셋째, 관절염이나 통풍이 있는 경우. 넷째,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경우.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술자리 모임의 위험성은 단순히 건강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첫째, 술자리에서 나온 말들이 인간관계를 해칩니다. 너는 은퇴하고 뭐하고 지내? 그래도 나는 아직 일하고 있어. 자식들은 제대로 효도는 하나? 술이 들어가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고 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둘째, 재정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한 번 술자리를 가지면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 월 2회만 나가도 연간 120만 원에서 240만 원. 이는 기초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셋째,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음주 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이 바로 친목 모임이 끝나는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라고 합니다. 대한노인병학회 박성준 교수는 노년기 알코올은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단 한 잔으로도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한동안 술을 피하라고 하셔서 이는 거절하기에 가장 완벽한 이유입니다. 둘째, 대안을 먼저 제시하세요. 술 말고 등산이나 갈까요? 카페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건강한 대안을 먼저 제안해 보세요. 셋째, 음료로 대체하세요. 요즘 제가 0칼로리 음료에 빠졌어요. 차 마시는 맛을 알아버렸네요.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전환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모임을 찾아야 할까요? 아침 운동 모임, 산책 모임, 차 모임을 추천드립니다.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가 진정한 우정을 만듭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운동 중심의 모임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4.2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모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최근 뉴스에서도 자주 다루어지는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직결된 매우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는 모임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무료 온천 여행 가실 분, 공짜로 건강식품 드립니다. VIP 고객님만을 위한 특별한 설명회예요. 이런 기회는 평생 한 번뿐이에요. 요즘 이런 전화나 문자 많이 받으시죠? 무료라는 말에 혹하시나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판매 사기 피해액이 무려 2,800억 원. 그중 80%가 무료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니어금융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를 입은 어르신 중 92%가 처음에는 정말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첫 단계, 신뢰 쌓기.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좋은 분을 이제야 뵙네요.
우리 모임에 꼭 맞는 분이세요.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단계, 소속감, 경성. 어르신은 특별 VIP 회원이세요. 우리 회원들은 다들 이미 구매하셨어요. 이런 기회는 오늘뿐이에요. 세 번째 단계, 압박하기.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신 거예요. 이 나이의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지금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텐데. 한국소비자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모임의 평균 피해액이 1인당 850만 원. 더 심각한 것은 한 번 피해를 당한 어르신의 68%가 6개월 내에 다시 피해를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정민 교수는 노년층을 타겟으로 한 판매 수법이 점점 더 지능화되고 있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트라우마까지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무료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모임. 둘째, 건강과 관련된 고가 제품을 판매하는 모임. 셋째, 자녀 교육이나 투자를 명목으로 하는 모임. 넷째, 시간 제한을 두고 즉석 결제를 요구하는 모임.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특히 오늘만 특가라는 말에는 더욱 주의하세요. 둘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런 말 한마디면 대부분의 판매자들이 물러섭니다. 셋째, 24시간 수고 원칙을 지키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루만 지나도 냉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넷째, 계약서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대신 어떤 모임을 찾아야 할까요?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공식 프로그램, 지역 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오랜 친구들과의 순수한 친목 모임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모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겉으로는 매우 품격 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매우 교묘한 모임입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저분 아들이 이혼했다면서 어머나 저 옷은 백화점 세일 때 산 거네. 돈이 없어서 실버타운도 못 들어간대요. 자식들이 용돈도 제대로 안 준다더라. 식사 자리에서 은근슬쩍 흘리는 이런 말들. 누군가의 불행을 이야기하며 은근히 우쭐해하는 모습. 이런 모임을 본 적 있으신가요?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품격 없는 모임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2년 만에 평균 47%나 하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진혁 교수는 타인의 험담이 일상화된 모임은 참석자들의 정서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인격적 퇴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모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도 모르게 그들의 행동을 닮아갑니다. 나만 점잖게 있을 수는 없지. 남들도 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던 행동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평판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험담이 오가는 모임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셋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내 뒤에서는 뭐라고 할까? 이런 불안감은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모임에서 배운 나쁜 습관이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중한 가족 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세요. 저는 남의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해요.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기준을 말씀하세요. 둘째, 우아한 거절을 연습하세요. 다른 약속이 있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느라 바빠서, 이런 식의 정중한 거절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대화 주제를 전환하세요. 요즘 새로 배우기 시작한 취미가 있는데, 지난번 다녀온 여행이 참 좋았어요. 긍정적인 주제로 화제를 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모임을 찾아야 할까요? 문화센터의 교양 강좌나 독서 토론 모임, 봉사활동 모임 등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모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남의 험담이 없습니다. 둘째, 서로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셋째,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6번째 모임입니다. 이 모임은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외로움을 달래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위험한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모임은 대규모 모임입니다. 동창회니까 한번 나가봐야지. 100명 넘게 온다는데 안 가면 섭섭해할 거야. 사람 많은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은퇴 후에 이런 생각으로 큰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모임이 끝나고 나면 왠지 모를 허전함과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노인심리학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50명 이상의 대규모 모임에 참석한 어르신들 중 82%가 진정한 소통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연구 결과입니다. 대규모 모임 참석자의 73%가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인의학과 박준철 교수는 대규모 모임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소규모 모임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심리적 충격이 3배 이상 크다고 설명합니다. 왜 대규모 모임이 특히 위험할까요? 첫째, 깊이 있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인사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대규모 모임에서 한 사람당 평균 대화 시간은 3분을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둘째, 소외감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은 다들 이야기하며 웃는데 나만 혼자 겉도는 것 같아. 많은 사람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체력적 소모가 매우 큽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모임 참석 후 피로감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소규모 모임보다 3배나 많다고 합니다. 넷째, 건강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의 특성상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실내 공기 질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부담도 커집니다. 큰 모임이니까 옷도 새로 사야 하고 회비도 만만치 않고 체면 치레를 위한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첫째, 모임의 규모를 미리 확인하세요. 몇 분이나 오시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작은 모임으로 나누어 만나세요. 우리끼리 따로 만나면 어떨까요? 친한 분들과 소규모로 만나는 것을 제안해 보세요. 셋째, 시간 제한을 두세요. 2시간 정도만 참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부담도 줄고 건강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진은 4-5명 규모의 소모임을 추천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규모 모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사람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셋째, 만남 후에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넷째,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퇴 후 피해야 할 6가지 모임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소리 중심이 되는 모임,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대규모 모임까지. 그럼 이제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건강한 모임은 우리의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령화연구소의 10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좋은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6.2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 긍정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63%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임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모임을 추천합니다. 첫째,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모임. 둘째,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모임. 셋째, 건강한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모임. 다섯째,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모임.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퇴했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모든 모임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내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좋은 모임 하나가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되고, 새로운 도전의 발판이 되고,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한 모임에 참여하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임에 갔다 오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다음 모임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제 자신이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노후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모임은 과감히 정리하고, 긍정적인 모임은 소중히 가꾸면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막 지혜 나침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